그래서 1단계가 되고 만약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수능 최저 맞췄으면 거의 다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4학년도 정시 인원이 확정이 됐죠. 정시 인원이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원래 정시 계획이 있었는데 수시에서 2월이 돼서 그 인원과 합쳐져서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수시에서 빵꾸가 났는지, 그죠? 대학별로, 학과별로 이건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되고 만약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수능 최저 맞췄으면 거의 다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빵꾸가 난 학과들을 갖다 전략적으로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 내년에 지원 전략이 나오거든요. 고대를 보면은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고대가 많은 학과가 줄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고려대학교가 학교 추천 전형을 갖다 한 20% 줄이고 고대 개적으로 20% 늘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은 일괄합산이잖아요. 교과 전형이니까 여기서는 올해도 역시 빵꾸 하나도 안 났거든요. 20% 줄였지만. 근데 이제 고대 개적은 워낙 과거 영재고가 81%인데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죄다 다 빠져나가갖고 작년에 고대 전기전자공학과는 15명 모집하는데 등록자가 3명도 안 됐어요. 그만큼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대 개적의 20%를 갖다 더 늘리면서 20% 늘렸다, 정원을 20% 늘렸다는 얘기 1단계가 5배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고대 개적을 저희가 지원시킨 학생들을 보면은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이 고대 개적에서 꽤 붙었어요. 그래서 일반고 2.3등급 때도 붙었고, 자사고 3.8등급인가? 이런 학생들도 고대 개적에서 붙어버렸거든요. 그죠? 과거 영재고 사이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갖다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커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고대 개적에서 2월에 발생되는 학과가 굉장히 줄어서,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고대 개적에 과감하게 저희가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갖다 2.3등급 대가 고대 전기전자공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런데 이제 합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작년 18개 학과인데 22개 학과를 좀 늘었죠.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문계열은 큰 차이가 없는데 역시 의대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치대나 약대에서도 이제 수시월이 발생했고, 연세대학교는 작년과 비슷하긴 한데, 역시 연대도 치대하고 약대에서 모두 이제 2월이 발생했죠. 그런데 보면은 연대 치대나 약대를 보면 약대 같은 게 4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만 맞췄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다 합격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면은 결국은 이제 좀 내가 내신이 어느 정도 컷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내신이 커단에 들어오고 내가 비교과가 좋아서 1단계만 붙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수능 최저가 맞추면 요런 학과들, 이렇게 2월 된 학과들은 거의 다 붙었다라는 얘기니까 한번 요런 학과들이 어떤 학과인지를 갖다 잘 살펴보는 것이 올해의 그 수시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시면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선 거의 나지 않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인문계열도 2월이 나오지 않았죠. 그 서울대 지역균형 자연계열도 2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대 일반전형 인문계열은 5명 정도 2월이 나왔고, 확실히 이제 자연계열 쪽은 이제 의대를 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계열에서 얼마가 나왔죠? 34명의 2월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를 보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열, 연대 추천형은 뭐 교과로 5배수 뽑고 면접 뽑는 거니까 거기서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거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추천형이나 이런 데서는 2월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 인문계열 에서 보면은 121명이 나왔죠. 물론 121명의 상당수는 어디냐면 하스 전형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세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69명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이 ISE, 국제형 전형에서 나왔죠. 그래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합치면 190명이 되겠죠. 고대도 보세요. 고대 교과 우수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인문계열 보면은 제로예요. 고대 학교장 추천 자연계열 보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에서는 교과에서는 거의 2월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제 고려대 일반전형 인문계열에서 얼마가 나오냐? 14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대 일반전형 자연계열에서 한 70명 정도가 나왔죠. 이 정도가 이제 스카이 계열별 수시 2월 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수시 2월을 보겠습니다. 인문계열을 보면 어떻죠? 불어교육과에서 1명, 그다음 소비자 아동학부 아동가족학교에서 1명, 그다음 영어교육과에서 1명,
인류학과에서 1명, 지리학과에서 1명.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별로 인기학과가 없죠. 이렇게 비인기학과에서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고, 그죠? 서울대학교 이런 이제 여기서 등록하지 않고 다른 대학의 인기학과로 갔겠죠. 연대나 고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월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는 이렇게 5명이 나왔고요. 근데 서울대 자연계열을 보면 이제 서울대 치대에서 얼마가 나왔죠? 그 2명의 2월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약대에서 1명이 나왔죠. 이게 이제 계획이 뭐고 확정이 뭐냐면 정시 모집 계획 인원인데 정시 모집 확정 인원인 겁니다. 확정이 왜 생긴 거죠? 바로 수시 2월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자연을 보면 4명이 이제 수시 2월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27명이 됐다라는 얘기고,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15명, 1명이 2월 됐죠. 생명과학, 산림과학부터 1명이 2월 됐고, 그러니까 저런 데들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림과학부, 생명과학부, 생물교육부 이런 데가 주로 이제 생명 쪽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의대나 치대나 약대랑 연관되는 학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비인기 학과 넣고 나머지 대학에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나 이런 데 넣어서 되면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생명과학부가 2명 됐고 생물교육과가 또 이제 2명 됐죠. 식물생산과학부도 이제 2명 2월 나왔고 식품동물생명공학부도 이제 2명 나왔죠. 원자핵공학과 1명 나왔고 응용생물화학부 얼마 5명 나왔죠. 저희가 말씀드렸죠.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는 일반고에 저희가 2.3등급대인 학생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에 합격을 하고 응용생물화학부에 이제 5명이 나왔는데 거기서 일반고 2.3등급이다. 2.3등급이 나왔다는 이야기, 이 학생들 면접도 물론 잘 받겠지만 추합에 대한 영향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고 2.3등급이 제가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응용생물화학부에서 추합 인원이 얼마나 돌았다? 5명이나 돌았다. 이런 사실을 갖다 아실 수가 있겠죠. 의료학과 같은 경우 4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공학부는 1명 나왔고, 조선해양공학과가 1명, 그 다음에 첨단융합학부가 이제 3명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첨단융합학부는 저희가 일반고에서 거의 한 1.8등급, 1.7등급 후반, 1.8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을 했고, 이제 광역자서고에서 2.4등급 되는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3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 와서 상담하시는 거 보면은 지방에 있는 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2등급대가 서류 전형조차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첨단융합학부가 이번에 신설학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인기가 많았었는데 2등급대도 떨어졌다라고 보면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비교과를 갖다 자기들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이렇게 되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도 3명의 2월이 나왔죠. 인원을 많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3명 인원이 나왔죠. 화학교육과 2명 나왔고, 화학부가 이제 3명 나왔고, 서울대 치대가 얼마죠? 그죠? 10명인데 확정인은 12명이었어요. 그럼 뭐 2명이 2월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대 치대가 그 2명. 그 재작년에는 얼마까지 나왔죠? 3명까지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서울대 치대가 이렇게 이제 그 3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비번호 7번, 8번까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대 치대가 요번에 이제 얼마까지 갔냐면 이렇게 2명이 2월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약대도 이제 1명 나왔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이 발표하는 이제 50% 컷과 70% 컷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2월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하고 200에서 뽑아놓은 학생들 중에서 다 채우지 않고 이것이 2월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내신 등급 컷을 갖다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2월과 그다음 내신 등급 컷, 그 대학 어디가에 4월 달에 발표한 내신 등급 컷을 갖다 감안해 갖고, 근데 요 올해 거만 보면 안 되겠죠. 2, 3년치를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대략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고의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 컷이 나옵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원서 쓰실 때 서울대 응용생물학부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모든 과가 다 높았어요. 그런데 떨어진 학과가 불과 4-5개 밖에 없었죠. 그것도 떨어져봤자 0.7대 1. 서울대학교는 작년에 다 10몇 대 1이었잖아요. 근데 서울대 응용생물학부가 거의 2배수 이상 떨어졌습니다. 물론 2배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16대 1에서 14대 1 정도 떨어진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일반고 2.3등급대인 학생을 갖다 지원하게 한 거고, 지원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추합이 더 돌았겠죠. 2월이 5명 나온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2월 인원이 나오는 그 인원과 그 다음에 내신 등급과 이걸 갖다 2, 3년치를 갖다 종합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략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컷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뭐다? 서울대학교의 평가 관점에 맞춘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학생부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일반고의 내신 컷과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 컷을 갖다 이제 안정적인 컷은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 지원, 그다음에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내신 컷은 어디인지를 갖다 판단하셔서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1단계만 되고 이렇게 2월이 발생하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세대 이제 수시 그 연세대 이제 2월 인문계열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디죠? 그러니까 연대 하스가 그러니까 82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2월이 나왔거든요. 연대 하스가. 그죠? 82명이나 2월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가 영어 내신 등급이 2등급으로 그죠? 2등급으로 낮아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연대 하스가 이제 2월에 나왔던 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스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이고 이하 본대 그랬는데 올해 이제 영어 2등급이 되니까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 정도까지만이 2월이 나왔다고 한다면 5월, 4월 달에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할 때,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많은 인원이 이제 2월이 82명이나 나왔죠. 언더우드에서도 이제 6명 나왔고, 근데 이제 연대 경영학과도 2월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4명이 나왔고, 연세대 경제학부도 4명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경영학과 경제학부 추천형에서는 빠지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서 빠졌다? 활동우수형에 빠졌다. 이건 1단계 되고, 수학까지 됐으면 대부분 다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부도. 그래서 여기서 4명, 4명씩의 2월이 나왔기 때문에 5월, 4월 달에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한 경영학부와 경제학부에 대한 내신 컷을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3등급 대인 학생들, 연대가 굉장히 내신 등급 컷이 높았거든요. 1.5등급, 50% 컷, 70% 컷이 1.5등급, 1.6등급, 1.7등급 이랬는데 저희가 올해 요번에 얼마도 합격을 시켰다? 3등급 때도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단계만 되면, 그죠? 1단계만 되고 수능 최저 맞췄으면 어떻게 됐다? 물론 저희 애들은 다 최초합이긴 했는데, 저희 학생들은 최초합이긴 했는데, 추합까지 가면 이렇게 붙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췄으면 다 붙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경영학과 경제학부가 4명 나왔기 때문에. 근데 교육학부가 2명 나왔고, 이제 그다음 어문계열, 이제 국어 국문, 농어 논문, 도고 동문 뭐 이런 데가 2명, 1명, 2명 나왔죠. 그죠? 문화인류학과 1명 나왔고, 불어국문과 2명 나왔고, 사학과가 3명 나왔고, 사회복지학과가 이제 2명 나왔고, 실내건축학과가 2명 나왔죠. 근데 이제 언론홍보영상학부 되게 인기학과고 그런데 여기도 2명이나 나왔죠. 의료환경학과 이제 4명 나왔고, 이렇게 행정학과 1명 나왔죠. 자연계열 보면 역시 자연계열도 뭐가 많죠? ISE가 굉장히 2월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ISE 같은 경우가 얼마가 나왔죠? 28명이나 이제 이렇게 2월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연대 국제형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연세대학교가 이걸 좀 약간 좀 손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발표하는 이제 올해 입학전형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은 조금 일부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변수는 벌써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신 등급이 영어 내신 등급이 2등급으로 완화돼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이제 어디죠? 2월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많이 못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계공학부도 어떻죠? 3명 나왔고, 물리학과도 이제 1명 나왔고, 산업공학과 1명 나왔고, 생명공학과 1명 나왔고, 그죠? 이렇게 이제 신소재공학부 4명 나왔죠. 근데 어디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인기학과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부가 몇 명이나 나왔다, 2월이? 이렇게 15명이 나왔죠. 그때 컴퓨터과학부가 10명 나왔고, 오히려 이제 화공생명과학부는 1명 정도 나왔고, 치의학과 1명이고, 약학과가 4명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약학과에서 이렇게 4명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일반고에서 1.9등급 때도 1차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그 친구도 물론 이제 수능 최저를 갖다 못 맞추긴 했는데, 이렇게 2월이 많이 나왔죠. 연대 약학과가.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지만 그래서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명 정도나 2월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과연 4명을 2월이 나와서 내신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럼 1차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갖다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대하고
약대가 지금 1명하고 4명의 2월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결국은 이제 연대 같은 경우, 연대치대 약대 같은 경우 1단계가 되고 수능체제 맞추면 대부분 다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었을 때 과연 합격은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그 4월 달에 1단계를 갖다 어디까지 합격을 갖다 했는지를 갖다 대학들이 발표하는 그 입결 50% 컷과 70% 컷을 보면 대략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 컷이 뭐 이렇게 예측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대학들이 발표한 내신 컷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2월 되는 인원과 그 조합을 해갖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도 보면은 어떻죠? 경영대학이 2명 나왔고 경제학과가 1명 나왔죠. 고대도.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 이런 데 교과는 하나도 없었죠. 그럼 고대 어디다? 주로 학업을 수용해서. 그러니까 1단계 되고 수능체제 맞으면 다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교육과 3명 나왔고, 사학과 2명 나왔고, 사회학과 1명 나왔고, 영어영문학과 1명 나왔고, 통계학과 1명 나왔고, 행정학과 1명 나왔죠. 이번에 이제 고대 자연계열을 보면 이제 아까도 그 서두에서 말씀, 고대 의과대학이 이제 이렇게 8명이나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가 작년에 학업부 수용의 요 전년도에 때는 충원 인원이 좀 적었어요. 생각보다 덜 빠졌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 비율과 충원율 따지면 한 2.2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고대는 항상 학업부 수용 1.0대 1이거나 1.12대 1,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예외였는데 올해 이렇게 이제 2월에 8명 나왔다라는 얘기는 역으로 이제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춘 학생들은 대부분 다 붙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나 계열 적합형에서는 학교 추천 전형은 다 일괄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춘 애들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선 빠질 리가 없겠죠. 그죠? 1단계 컷이 없으니까. 또 고대 궤적은 뭐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5배에서 뽑아놓은 학생들 중에서 충원이 그렇게 뭐 400%까지 돌아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 거다? 고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대 학업부 수용에서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학업부 수용이 이렇게 8명이 2월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내신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고대 학업부 수용은 대부분 2등급 넘어가는 학생들. 물론 저희가 2.1, 2.2까지는 1차를 갖다 붙이기는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수능 최저 못 맞춰갖고 안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랬었을 때 최종 합격한 학생들은 그걸 보면 2.2, 2.2까지 1단계를 뽑았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2월이 8명 나왔었을 때 과연 어디까지 됐는지가 되게 이제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자연계열 보면은 간호대학이 1명이고 건축사학연공학이 1명이고 건축학과가 6명이고 기계공학부가 7명이죠. 데이터과학과가 4명이고 물리학과가 4명이고 바이오공학부가 1명, 사이오국방학과가 4명, 산업경영공학부가 1명, 수학과가 3명, 뭐 식품공학과가 1명, 신소재공학이 4명, 그러니까 융합에너지공학이 1명, 전기전자공학이 6명, 컴퓨터학과가 20명, 화공생명공학과 6명이죠. 근데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영재고가가 81%예요. 일반고가 7%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아버님이 전화 주셔서 저기 고대 계적의 일반고 학생인데 자연계열을 질렀더니 합격을 했다고 해서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전화를 갖다 주셨는데 요 부분들은 어디냐면 고대 계적에서 그 영재고 가고 애들이 많이 빠져서 그렇게 인원들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보면은 고대 계적의 1단계 된 학생들을 보면은 일반고하고 자사고 애들도 꽤 됐어요. 저희들도 고대 전기전자공학에 2003등급 대인 일반고 학생이 계열적합형을 넣어서 붙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 인원을 20% 줄였고 그다음에 고대 계적 인원을 20% 늘렸잖아요. 그죠? 20% 늘렸으면 1단계 5배수면 얼마가 되죠? 그럼 이제 한 100%, 그러니까 1배수가 더 늘어난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보면 이제 일반고하고 자사고 학생들이 1단계를 많이 뽑혔거든요. 1단계가 많이 뽑혔다라는 걸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기존에 뽑을 만큼 영재고 가고 학생들은 그대로 대부분 좀 뽑은 것 같고요. 요 늘어난 인원만큼을 갖다 이제 워낙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충원이 되게 높으니까 다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갖다 외고 자사고 쪽에서 충원하지 않았나 생각, 일반고 자사고에서 충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보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사실 충원 인원이 되게 준 편이죠. 물론 이제 컴퓨터학과는 20명이나 충원 인원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고대 계적에서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합격을 해놨기 때문에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 메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지원을 갖다 하신다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이 한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고대 궤적을 갖다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물론 그러려면 비교과가 좋아야겠죠. 그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시 2월에 된 인원들을 갖다 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의 이제 지원 전략과 학교 요번에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대략 좀 보이거든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맞췄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4월 달에 발표되는 이제 그 내신 컷들, 그래서 50% 컷, 70% 컷들을 보면은 대략 이제 조금 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요번에 입시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저희가 뭐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입시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올해 입시에 대한 나오는 결과들을 갖다 잘 분석하셔서 내년에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입시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